자, 금강산매경도는 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효선의 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대답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이고 나중 문자와 뜻이 다름을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 너와 중생들이 간직해 두거나 일으키는 것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너라고 한 것은 신자, 여기는 사리부를 말하고 중생 곧 일체의 범부로서 무의에 대하여 설명하면 곧 법체를 간직해 두고 유의에 대하여 설명하면 곧 법상을 일으키니 이와 같이 간직해 두거나 일으키는 설명은 여실한 뜻을 설명할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자, 하나는 뜻. 그래서 이게 문자에 매이면 안 돼. 문자에 매이면 문자를 인식 대상으로 삼는 거고, 문자를 통해서 뜻을 캐치해야만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범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범부를 얘기를 하는데, 무의에 대하여 설명하면 법체를 간직해 둔다. 무의는 뭡니까? 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열반이 다른 이름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유의, 함이 있는, 변하는 거,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상 오존하고 있는 건 유의입니다. 유의에 대해 설명하고 법체가 아니고 법상을 일으킨다. 법체라 하는 거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얘기죠. 법상이라 하는 거는 존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범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이 범부도는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걸 깨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깨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의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뜻이자 의라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나의 설명, 나의 부처는 당신을 얘기합니다. 나의 설명, 저들의 설명과 다름으로 이 때문에 설명한다고 하였으니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죠. 만일 뭐 같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같은데. 예. 이것이 부처님께서 은설의 가르침을 말씀하신 이유다.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예. 저들의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다름으로 이 때문에 설명한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같다고 한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문자와 뜻이 같지 않는 상을 나타내었으니 그 가운데 먼저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뒤에 두 개의 문장을 해석하였다. 제시한 가운데 뜻을 나타낸 말이요. 문자가 아니다로 한 것은 자, 말이 여실한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다만 공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말이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여실한 뜻에 딱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자만 나타낸 말이요. 의가 아니다고 한 것은 말이 공한 문자에 그치기 때문에 여신의 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분명하죠. 예, 여기는 이 말의 의가 의하고 딱 합당하다, 딱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언어는 수단이 되고 그 뜻은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허한 문자가 아니다 이게요. 근데 어떤 게 공허한 문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문자는 문자는 뜻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자는 공허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지.
찻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찻잔이 보통 찻잔하고 다르거든요. 이 찻잔이. 왜 다른가 하면 이 안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꽃잎이 세 개면서 하나다. 이 부분이 곧 전체가 부분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공허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어느 도자기가 있대. 도자기를 했는데 그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하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 내 상자가 미국에 살 때 길가에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에 뭘 파는가? 도자기를 팔아. 자기가 탁 들어가니까 그 스님이 동양의 스님이니까 와서 설명을 하더래. 도록을 탁 끄집내가지고 도자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하면서 어떤 부분에 탁 보여주면서 이건 글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통 이 도자기 같으면은 이제 이 물병 같이 이렇게 고래청자 같은 게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 고래청자 위에 이렇게 마감을 제대로 안 한 거야. 밑에는 깨끗하게 마감이 돼 있고 그림도 좀 문양 들어가서 청색이 멋있는데 단 위에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극찬하는 거예요. 위에도 완벽하게 만일에 이걸 마무리했으면은 이건 작품이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밑에는 쫙 빠지면서 위에는 비정형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 조화가 너무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가 말한 뜻은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안에 이 도자기가 그 아주 신비하게 와닿은 거고 그런 게 이 마감면 이런 것이 너무 마음이 들었던 일반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마찬가지다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도자기를 잡으면 그냥 던져버리죠. 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뜻이 들어있으면 소중하게 간죠. 아, 이건 제가 용구 문양은 있고, 이거는 용구피는 깨달음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부분이고, 저쪽 부분에, 이래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소중하게 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휙 던져, 그, 보통 이제 요에 가면은 이제, 그 요의 문 열 때 되면 사람들이 확 몰려오거든. 그 몰려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끄집어 낼 때 자기 좋아하는 걸 탁 점 찍는단 말이야. 얘기하자면. 근데 작가는 그러니까 그 물건 사러 간 사람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작가 눈에는 아니다 싶으면 어야면 딱 깨트려 버려요. 망치로. 그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잘 못 만들어진 건 뜻이 없기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그걸 탁 해가지고 상위에 올려놓고 경미에 붙이잖아. 그 여기서 이야기한 이 문자도 뜻이 있는 문자는 공허하지 않지만은 뜻이 없는 문자는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 도자기에 비유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자, 두 번째 해석한 가운데 먼저 뒤의 문장을 해석하였다. 말이 모두 공허하다 한 것은 다만 공허한 문자만 있고 여실한 뜻은 없기 때문이니 이것은 문자를 나타내는 말을 해석한 것이다. 의를 말하는 것은 없다고 한 것은 여실한 뜻을 설명함이 없기 때문이니 이건 여실한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그 아래에 모두 허망한 말이라고 전체적으로 결론지어 말한 것은 비록 생각상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뜻에는 어긋나기 때문이니 마치 보지 못하고서 보았다고 말하고 보고서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같다. 자, 여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 문자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뜻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걸 왜 논할까 하는 거예요.
저 은하의 대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큰 스님 말 한마디에, 부처님 말 한마디에 탁 깨닫는 거는 그 어느 문자에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깨달음 없는 거는 그 말에는 뜻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뜻, 진리를 표현한 뜻, 궁극적인 거죠. 우리는 그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런 말이죠. 언중유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냥 말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하는 꼴을 봐. 저 말 속에 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 툭 일부러 뱉었는데 그냥 뱉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집에 가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기서 말은 진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뜻이 있는 문자는 그런 말을 딱 들으면은 깨달음이 탁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문자가 깨달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되는데 그 안에 뜻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허망한 말이라 하는 건 뭘 허망한 말이냐 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멋진 비유예요. 보지 못했는데 봤다는 건 얼마나 허망해요. 보고서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도 허망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에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아이고 진성 스님은 막 그 공부를 하네. 어때 읽어보니 어때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명상법에 가족의 행복을 위한 명상인데 명상에 대한 이 방법을 쭉 적어놓고 뒤에는 해설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 척추를 왜 이렇게 곧게 세워야 되는가 부터 해가지고 시선을 왜 코끝이 둬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상세히 해설을 해둔 거 저게 저게 이제 논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또 봅시다. 440페이지. 여실한 뜻 이하는 다음으로 앞의 문장을 해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바로 해석한 것과 거듭 나타낸 것이다. 처음 가운데도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문자가 아님을 해석하였고 뒤에 뜻을 나타내는 마님을 해석하였다. 문자가 아님을 해석한다는 것은 공하지 아니함을 말하니 공하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의가 없지 아니하다. 의의를 나타내는 말을 해석한다는 것은 의의가 말에 합치하기 때문이며 말이 의와 같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자가 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문자가 보이죠. 단어. 그 계속 읽어가면은 줄거리가 나와요. 줄거리.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줄거리가 읽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딱 내용이 뜻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줄거리 내용이 드러난다. 내용이 뜻한 바는 뜻이 드러난다. 최종적으로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단어가 이렇게 보이더니만 문장에 줄거리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나오고 뜻이 나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 단어가 있다가 줄거리를 보게 되면
단어는 잊어버립니다. 줄거리 내용을 딱 알게 되면 줄거리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딱 알게 되면 내용을 버릴 거예요. 딱 저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 수행하는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저게. 제가 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절에는 예를 들어서 그 강원에는 강경하는 거 있잖아요, 강경. 소리를 읽는다고요. 계속 읽으면 처음에 단어가 또 나와요. 자기 읽으면 이제 그때 써야 단어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문장이 연결되면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이렇게 읽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이라 하니 나오고, 그 다음 계속 읽으면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이 궁극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강경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님들에게 이 강경하는 스님들에게 학인 스님들 있죠. 동화사 때는 그 벽에다 이렇게 방법을 적어가지고 붙여서 하라고.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내용이 드러나고 이러면은 뜻이 심오하면 눈을 감고 뜻이 사유하도록 하는 거죠. 네. 어떨 때는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입으로 읽고, 나는 생각으로 읽는다. 그렇죠.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뭔가? 깊이 들어가는 방법. 예를 들어, 연불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막,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하고, 아미타불을 막 부르잖아요. 목소리. 그 다음 목소리를 줄여요. 집중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거지. 그럼 달싹 하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혀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혀뿌리로 마음. 그럼 이것도 딱 멈추면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불러요. 그러면 혀뿌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자기 마음을 그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 하도 참고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자를 붙들고 막 하다가, 무자를 어떻게 붙들었냐?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생각으로 붙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으로 붙드는 거죠.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내용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공한 문자가 아니다 하는 거는 뜻하고 딱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말이 의와 같다, 이렇게 하는 이유, 그거예요. 자, 처음에 해석 가운데 실상은 공격하면서도 공격하지 않다고 한 것은, 진예의 실상은 또한 공격한 것이었어. 앞에서 공상, 또한 공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상은 공격하다고 말하였고, 그러면서도 그 실상의 이치가 없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다고 말하였으니, 비록 실상이 있지 않지만 실상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실상은 공격하면서도 공격하지 않다, 이랬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 이제, 공격하다 하는 거는 번뇌망상이 다 없었기 때문에 공격하다 하는 거. 근데 공격하지 않다 하는 거는 번뇌망상을 다 공격한 것이 번뇌망상을 없애는 그 힘은 공격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아이고, 진성 스님이 인상이 쫙 돌아간다. 뜻을 몰라가지고 그런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 향로예요. 향을 꽂았어. 향연기가 쫙
그 요거는 허공이에요. 그건 이제 바다. 향이 이제 쫙 올라가면서 다 사라져. 다 사라져. 허공이 되고. 그건 뭐냐면은 텅 비어 있는 거 공격하다. 자, 이 허공이 힘에 의해 가지고 다 사라진 모습은 공격한데 어때요? 허공이 향기를 없애는 작용은 어때요? 없애는 작용. 요 놈은 뭐예요? 공격하지 않고. 비유 들면 그거 이것도 얘 똑같은 얘기예요. 그 실상 자체가 공격한 거예요. 진실한 모습. 실체가 전혀 없어. 허공과 같아. 근데 이 실상은 번뇌를 만나면 뭐예요? 가차없이 없애버려요. 그럼 없애는 작용은 공격하지 않아. 지금 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할까? 자, 여기 이왕 허공이 나왔으니까 자, 허공하고 마음하고 이것도 한번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같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뭐가 같을까? 허공하고 마음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어? 자, 이거는 물질이 없지. 그죠? 그럼 마음은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이 아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같은 게 뭐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루해요. 그럼 마음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해하는 거예요. 이 두루하다 하는 데는 똑같아. 그럼 뭐가 다를까?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가 호흡같이 무한대 큰 거예요. 호흡하고 똑같아. 근데 이게 호흡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자, 인식 대상이 없다 하는 거는 물질 없는 거 두루하다는 뜻이에요. 예리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은 알미 없습니다. 인식 대상이 있어요. 지금 무엇이다 아는데 이게 알미 없어요. 마음은 알미 있어요. 여기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알긴 아는데 어떤까지 아느냐? 호공도 알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알아. 와, 이 미치고 환장할 진짜. 호공은 대상이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가 알미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호공이 지 호공을 모르는 거야. 호공이 호공을 모르면 무지한 거지. 마음은 어때요? 호공에 텅 비 있으면서도 호공을 알고 아무것도 없는 물을 알아. 그리고 자기를 알아. 마음이 내가 마음이다 하는 거 알아요. 자가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저걸 빗대서 얘기하면은 호응같이 두루한 거는 같이 공적한 거는 똑같아.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마음은 공적하지 않는 거야. 아는 알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상은 공격하면서 공격하지 않다 하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왜 공격하냐 이러면은 공상, 여기 공상이래. 공상도 또한 공하다 알아? 공의 모습도 공하다. 철저하게 실체를 부정해버려.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실체를 부정하는 모습은 텅 비어 있는데 여기서 근데 놀랍게도
실상의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냥 공적하지 않다. 실상의 이치가 없는 게 아니다. 허공은 어때요? 인식 대상이 없고 알미 없기 때문에 허공은 그게 없어요. 이치가 없어요. 근데 실상의 이치가 있어, 마음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의 이치가 없지 않기 때문에 공적하지 않다고 말했으니, 비록 실상이 있지 않지만 실상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자, 실상이 왜 있지 않을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왜 실상이 없지 않을까? 공한 것은 어때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하지 않다. 저렇게 이제 호응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공적함이 실체하면서도 실체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진공의 이치 이는 실체하기 때문에 공적함이 실체한다고 말했고, 그러면서도 진공의 이치는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간직하지 않는다는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공적 그 자체는 간직하지 않아 텅 비었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는다 이게. 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문에. 근데 진공의 이치 이는 실체한다 이게. 이치 이가 뭡니까?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이치 이예요. 이치라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없애거든. 번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이치를 만나면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면서 진공의 이치 이를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비록 공적함이 없지 않으나 공적함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지 상을 떠났으며 중간도 맞지 않다 한 것은 공적하지 아니한 말은 공상을 떠났고 실체하지 않는 말은 실상을 떠났기 때문에 두 가지 상을 떠났다고 하였으면 참 멋있네요, 이게요. 예. 자, 공적하지 않는 말은 공상을 떠났다. 예. 실제하지 않는 말은 실상을 떠났다. 그 두 가지 상을 떠났다 이랬습니다. 공상하는 게 있잖아요. 예. 공적하지 아니한 말은 공상을 떠났고 하는 공상. 이제 이걸 공 또한 공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공상이냐면은 이런 게 공상. 정, 안, 합.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다 하는 게 뭐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르다고 보는 거죠. 반대되는 거는 없다 해주죠. 이건 이제 이 3단 논법입니다. 해켈의 변증법이지. 합은 뭐예요? 유도 아니고 무대 아닌 건 합하면 뭐가 돼? 공이에요. 그럼 요걸 갖다가 공상이라고. 자, 공 또한 공하다. 요게 이제 공이에요. 요거는 공상이고, 요거는 공입니다. 네? 그래, 공 또한 공한 이 공이 진짜고, 요거, 그래서 공상은 부정되는 거예요. 왜 부정되는 거? 요 상이 있대요. 공 자체는 상을 만들지 않아요. 상을 없애는 게 공이야. 근데 공상에서 공 옆에 상이 붙어 있다?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것도 공 또한 공하다 이거 딱 파파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적하지 아니한 말은 공상을 떠났고, 공의 모습, 실체하지 않는 말은 실상을 떠났다. 그 두 가지 상을 떠났다고 했으면. 그렇지만 공적과 실제 두 가지 상 사이에 두 가지 아닌 중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 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미 두 변을 떠났으면 이쪽과 저쪽을 떠났으며 또한 중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상을 떠났다고 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변은 뭔가 하면 뭐가 두 변이냐? 앞과 뒤가 두 변이겠죠. 예, 앞과 뒤. 앞은 미래, 뒤는 과거. 이 두 가지 다 떠났다 이게. 그래서 중간에도 떨어지지 않는데 과거 미래가 없으면 중간도 없죠. 현재도 없다 이 말. 그래서 세 가지 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마음과 말에 작용할 수 있는 곳은 세 가지 상이 지나지 않는데 이 부처님 말씀은 세 가지 상을 멀리 떠났어. 그 가운데 마음과 말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처소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을 끊은 뜻에 묘하게 개합하니. 자, 여기에 이제 예, 이와 같이 말을 끊는 게 의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가 없는 문자와 같지 않다. 이것은 문자가 아님을 해석한 것이다. 예, 의가 없는 문자와 같지 않다. 의가 없는 문자. 의가 없는 문자는 뭐지? 허망하다 했잖아, 앞에. 의가 있는 문자는 실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다. 이 내용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문자가 아님을 해석한 것이다. 허망하니까 여의한 의리에 개합한다는 말이 있다 라고 한 것은 의를 나타내는 말을 해석한 것이니 위의 하나의 여자는 개합한다는 것이고 아래의 두 여자는 의리이니 앞의 세 가지 상을 멀리 떠난 말 같은 것은 여의한 의리에 개합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앞에 세 가지 상을 떠난 것다. 이 떠나면 여의한 뜻의 이치에 개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뭡니까? 예. 세 가지는 두 변을 떠난 것, 그 중간도 떠난 것, 두 변이 두 가지고 중간이 하나 하니까 합하면 세 가지죠. 이거 세 가지 상을 떠났다 얘기죠. 자,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은 그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범부의 말이 의를 나타내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 그래서 부처님 말은 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범부의 말은 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를 백날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딱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문자에 뜻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고 문자에 뜻이 없으면 범부의 말이다. 문자에 뜻이 있으면은 깨달음이 있고 그 문자가 원인이 됐어. 문자에 뜻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 거야.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 경전은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진성 스님이 뜻 있는 말 한마디 한번 해보지. 어떤 말이에요? 내가 먼저 얘기할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자, 뜻 있는 말 이런 거예요. 염초경이 이야기 비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 뭉쳐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은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집착을 놓아버린다.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집착이니까 진실을 일어나고 사라짐이란 진실을 본물에서 붙들고 있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지. 이 말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 진성 스님 어떤 말을 하겠어?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난 다른 말을 하겠어. 다른 걸 과거는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뜻이 있어요. 과거 그래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그러나 이 말도 깨닫는 사람은 생기는 거지. 이런 것이 이제 말은 말인데 뜻이 있는 말이다. 그 뜻이 없는 말은 어떤 거야? 뜻이 없는 말은 이런 말이죠. 막 욕하는 것, 상대를 상하게 하는 것. 그 욕이 상대를 상하게 하잖아. 그는 그게 왜 뜻이 없는가 하면은 뜻은 무소유예요. 공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욕설을 하는 건 뭡니까? 상대를 상해를 입힌다 하는 거는 그 안에 뺏고 뺏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뜻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욕하는 말은. 그렇게 보면 뜻이라고 하신 건 제가 이야기로 진리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럼요. 뜻이라는 궁극적인 것. 진여라든지 예, 실제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뜻, 그런 뜻으로 그럼 이해가 되죠, 명확하게. 뜻이 없는 말을 하기보다 뜻 있는 말을 하게 되면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 지혜가 생기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또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이거 읽어야 돼요.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인 자로 남겠습니다.